이번에는 실내 풍수 인테리어 2탄 베란다하고 거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모가 지은 손자병법. 손모가 지은 이 손자병법은 전쟁하는 병서거든요. 그런데 손모의 그 손자병법을 보면 아주 대단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풍수하는 사람은 이 얘기 잘 몰라요. 왜? 풍수하는 사람들은 풍수책만 보지 손자병법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땅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땅과 하나가 돼야 된다. 풍수이론의 그냥 바로메타입니다. 핵심이에요. 땅과 하나가 돼야 된다. 습지 같은 데서 전쟁하면 안 된대요. 습지에서 전쟁하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리고 물이 없는 데서 전쟁해도 큰일 나는 거고, 계곡에 들어가서 전쟁해도 큰일 난다는 거지. 거기서 얘기하는 땅과 하나가 되고 꼭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군부대가 있는 지형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거 비밀인데. 그리고 그 군부대가 20, 30년 뒤에 떠나고 나면 거기는 재개발해가지고 신도시가 형성되면 땅값이 금값이 돼요. 거의 그래. 예를 들어볼까요? 용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동양 군사학의 아버지 손무가 손자병법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2탄 풍수 인테리어 2탄 거실과 베란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집에서 가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인데, 거실이나 안방 같은 경우, 거실이나 안방 또는 뭐 자녀들 방 이렇게 보면 천장과 바닥과 벽이 있어요. 천장과 바닥과 벽은 가능하면 포근하고 아늑한 아이보리 흰색 계열의 색상이 좋고요. 그리고 거실에 이제 대개 보면 소파가 있죠. 소파는 황토색, 고동색 소파가 대화하기 좋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색상 얘기가 나왔는데 풍수에서 가장 실내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 색상입니다. 인테리어 색상 중에서 좋은 색상은 아이보리, 흰색, 황토색, 노란색, 청색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 풍수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좀 실내, 집에서 쓰지 말아야 될 불운을 가져다주는 또 인테리어 풍수색이 있는데 검정색, 회색 이런 거는 인테리어 색에 집 인테리어 색상으로는 맞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검은색, 회색 이건 음한 색깔, 어떤 죽음의 색깔, 그늘진 색깔 이런 건데 사람은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은 음의 기운이 나오기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죠. 벽 한쪽엔 소파가 있으면 맞은편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바로 그 가장 그 텔레비전 위에 제일 중요한 거 가족 사진을 딱 놔야 됩니다. 온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거실인데 그 가족 사진을 갖다 두면 가족 집안에 화기애애한 그 기운이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퍼도 막 날려. 소파가 요즘은 1인 혼자서 사는 사람이 많아서 일자 소파들도 많이 놓는데 일단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일자 소파보다는 기역자나 니은자 소파가 좋다고 합니다. 왜? 서로 앉아서 대화하는 게 소파에 앉아서 가족들이 모이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자는 벽 보고 얘기해야 돼요. 옆에 앉으면. 그래서 기역자나 니은자 소파가 좋다고 하고요. 앞에 테이블에 유리를 깔면 안 됩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가 유리는 기를 차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운이 못 올라오고 또는 찻잔이나 그릇이나 물건을 그 테이블 위에 잘못 힘있게 쿵 넣다간 강화 유리가 아닌 이상 짝 하고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테이블에 유리를 이렇게 맞춤 유리를 놓는 사람이 많은데 굳이 돈 들여서 유리를 놓을 필요는
유리를 깔 필요는 없습니다. 또 테이블에 이것저것 잡동사니 무지하게 많이 넣고 정리 안 된 집이 너무 많아. 이것도 지저분하고 안 좋습니다. 테이블은 항상 깔끔하고 깨끗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뭐 빌라 이런 데도 조금 해당이 되지만 주로 이제 아파트에 해당되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 물론 뭐 빌라도 그렇던데, 거실에 이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베란다를 확 터버리고 없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축학적으로 보면 왜 아파트를 질 때 베란다를 만들어 놨겠어요? 건물 내부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탁 터서 하게 되면 돈 나가고 내구성도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풍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쁘냐? 바람은 한번 걸러서 들어와야 돼요. 현관문 열고 중문이 있으면 좋다고 얘기했듯이, 베란다 문이 있으면, 베란다에서 문이 하나 더 있으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때 한번 걸러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확장 공사를 하면 그냥 맞바람에 확 들어와요. 그럼 집으로 그냥 그 밖에 뭐 좋은 공기 나쁜 공기 한 번에 그냥 들어오거든요. 이거 풍수에서 바람을 바로 맞는 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돈 들여서 굳이 풍수에도, 풍수 인테리어도 안 좋은 베란다 확장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이 베란다에 사람들이 이 짐을 많이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노 절대 안 됩니다. 왜? 주로 집들이 남향이고, 남향인 거는 남쪽에 태양이 들어오게 하는 거고 햇빛이 들어오게 해서 따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짐을 많이 쌓아놓게 되면 빛이 안 들어와. 그럼 남향의 의미가 없고, 풍수는 햇빛이 들어와서 양기, 따뜻한 기운, 포근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면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베란다에 짐 쌓아놓지 마시고, 더 심각한 거, 베란다에 식물을 베란다 바닥서 천장까지 날 정도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 일체 그럼 외부에 바람도 안 들어오고 더 중요한 햇볕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베란다에 식물을 놓는 건 좋은데, 이렇게 크게 자란 식물들은 놓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낮은 키,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물들 놔두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다른 사람한테 퍼도 막 날러.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박이 나는 풍수 실내 인테리어 2탄 거실과 베란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엔 실내 풍수 인테리어, 대박나는 실내 풍수 인테리어 3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쯤에 이제 눈치챘지. 화장실 현관 1탄, 2탄은 베란다, 거실, 3탄은 거기네. 바로 거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